예, 3교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보신 것처럼 해당되는 아티클 객체를 통해 가지고 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 항목 관리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출력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게 되겠죠. 출력, 그리고 파이프라인, 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항목을 출력하기라는 부분인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아까 내 컴퓨터 탐색기 열었을 때, 익스플로러 열었을 때 거기에 CSV 파일이 보이셨을 거예요. 언뜻. 그게 이제 스크래핑 됐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추출해낸 건데요. 낸 것도 아니고요. 스크래핑 자체가 지원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스크래핑의 동작은 아이템 객체를 참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참조를 하면서 방문 페이지, 우리가 방문하는 페이지에, 스크래핑 하는 페이지에 저장할 정보를 선택을 하죠. 즉 판단을 해줍니다. 저장할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될 텐데, 항목을 출력을 하고 저장하는 것은요, 스크래핑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CSV 또는 JSON, XML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미리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articles라는 CSV 파일 보이시죠? 이제 제가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습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CSV 파일을 만들어 봤어요. 열어보시면은 지금처럼요, 엄청나게 많은 스크래핑이 된 정보를 엑셀로 뽑아낸 거죠. 엑셀 파일로 추출을 해낸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엑셀 파일로만 추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JSON 파일, 다 아시죠? JSON 파일 또는 XML 파일 형식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싱하는 함수를 파스 아이템스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 부분을 수정을 해주면요, 필요한 것들만 추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즉, 수정을 통해서 아이템 객체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템 부분에서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원하는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커맨드 명령어를 이용하게 되면요, 쉽게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똑같이 run spider article items.py라고 해놨죠. 이 파일, 아마 여기서 우리는 실행을 시켰으면 그 커맨드 창에서 쭉 명령이 쉘 창에서 나왔는데, -5 옵션을 줘서요, 출력을 내보내는 것이죠. article.csv 파일 지정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형태로 갈 거고요. 그리고 CSV로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CSV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JSON을 하실 땐 똑같이 되어 있는데, JSON 파일 이름, 그리고 JSON 형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된다는 것이죠. XML도 동일하게 관리를 하셔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텍스트 부분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6장 다음 장에 나오는 데이터 저장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을 하면요, 텍스트만 뿐만 아니고 미디어 파일도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항목을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하셔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들만 따로 모으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작업을 실행을 시키면, 스크래핑을 시키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무수히 반복적으로 출력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출력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출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더군다나 무한 반복을 통한다라면. 그래서 교재에서는 뭐 윤리가 어쩌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장은 맨 마지막에 한번 참조 삼아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스크레이피 자체는 단일 스레드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이 많다 하더라도요, 비동기 형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단일 스레드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작업밖에 안 되고, 요청이 많으면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스크레이피는 그것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얘를 피한다면, 비동기 형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결국은 스크레이핑이 빨라질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교재의 저자도 말을 하기를, 스크레이핑을 빠르게 한다는 것을 무조건 찬성할 수는 없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뻔하죠. 우리가 스크레이핑을 하는 것은 스크레이핑을 당하는 쪽에 해당되는 사이트의 서버 부하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버 부하가 증가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몇 가지만 스크레이핑하고 빠지는 거라면은 별 문제 안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스크랩해야 된다면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꼭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닌데, 어찌됐든 이렇게 빠른 스크랩을 스크레이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뭐냐면요, 파이프라인 기법입니다. 파이프라인 처리를 통해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속도 향상.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전 요청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처리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된다면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기하지 않고요, 대기가 아닌 응답 대기 동안 데이터를 처리를 해버리면, 또 다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비동기 형식으로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상황, 또는 많은 프로세서 연산이 수행할 때는 이러한 파이프라인 기법을 쓰면은 좋겠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갖게 되겠죠. 자, 물론 단점도 따릅니다. 이게 서버 부하도 신경을 써야 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아까 우리 스파이더, 즉 프로젝트 폴더 내에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파일 중에 파이프라인이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들 아시죠? 네. 파이프라인에 해당되는 것을 처리를 할 텐데, 이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요, 파이프라인 말고 settings라는 파일이 존재를 해요. settings요. 나중에 파이프라인도 컨트롤 하겠지만, settings 부분을 보시면, 파일을 열어 보시면요, 파일을 열어보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제가 교재 PPT 만들어 놓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아이템 파이프라인스라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주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주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주석 해제를 통해서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입니다. 파이프라인 해제. 이제 세팅 부분을 수정을 하자. 이 세팅스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거고요. 자, 파이프라인, 여기 이 부분이죠. 아이템의 파이프라인스 이 부분을 주석 해제 시킨다. 자, 세팅스를 변경해서 아이템 파이프라인스 주석을 해제하고요. 그 해제를 하고 나면요, 여기 보면 위키스파이더 파이프라인 나와서 콜론 300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에도 우선순위가 존재를 해요. 우선순위가 300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 값은 0에서 1000 사이의 값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놔두시면 됩니다. 우선순위 굳이 높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을 사용한
같이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자, 순서가 이래요. 원시 데이터를 추출하고 난 뒤에 파이프라인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 처리를 최소화하는데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settings.py의 주석을 수정, 해제 해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파이더, 우리가 지금 아티클 스파이더라는 걸 만들자. 이 클래스 파일이요. 요 파일을 만들어서 작성을 합니다. 아티클, 실제로 크롤링을 할 스파이더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파이프라인에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settings.py 하는 파일하고 우리가 만든 스파이더가 결합이 일어나서 파이프라인 동작이 처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코드는 그게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자, 보면 article items 똑같죠? allowed domain, start URL, 그리고 rule 규칙 정해 주시고요. callback에 해당되는 parse item 함수를 지정을 해서 똑같이 article item 이용 그대로 하죠? 아이템 그대로 다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last update에 해당되는 거 extract first 해주시고요. 그리고 article 담습니다. 그리고 article을 return 해주시죠. 이 코드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 코드까지 두 가지를 정의를 한 뒤에 세 번째 작업이죠. 파이프라인을 추가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세팅스하고 스파이더, 우리가 만든 스파이더가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파이프라인을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우리 프로젝트 안쪽에 pipelines.py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파일을 통해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우측에 있는 코드가 그 부분인데, 원래대로라면은 여기까지만 코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주석 처리해 버렸고요. 그래서 재정의를 했어요. 다시 정의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쓸 거 좀, 아까 엑셀 파일 보셨으면 알겠지만 날짜 표현이라든지 이런 표현법들이 굉장히 둔탁하고 보기 힘든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시간 관리, 업데이트 날짜 이런 부분들을 뽑아오면서 내용을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데이트 타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임포트 좀 시켜줬고요. 그리고 아이템 아티클 그대로 쓸 거고요. 그리고 공백의 화이트스페이스에 관련된 스트링 처리를 위한 것들까지 임포트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세스 아이템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되죠. 자, 아티클을 객체를 전달받도록 만들 것이고요. 아티클은 아까 스파이더에서 전달해 주겠죠. 리튼 대실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트 스트링들을 다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아티클 업데이트까지 만들고 텍스트, 그리고 아티클 텍스트에 조인하는 부분까지 해서 아티클을 리턴해 주도록 하는 요 코드로 수정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템스 함수 안에 파이프라인 클래스의 필수 메소드다. 이 메소드 자체가요. 파이프라인 클래스에 꼭 있어야 되는 메소드고요. 스파이더가 수집한 아이템을 이쪽으로 비동기적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아이템스를요. 그리고 반환 객체가 아티클로 되어 있는데요. 아티클이요. 이 아티클로 연결했죠. 이 아티클에는 로그 기록을 하거나 또는 파일 형식으로도 저장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환 객체들 자체를요. 다 이해되시죠? 직접 해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동작이 되는구나.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딱 보면은 데이터 처리의 위치를 보면요, parse items라는 함수하고 process items라는 함수 두 군데에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원 스레드 형태에서 parse items에서만 죽어라고 동작을 했던 거죠. 그쵸? 여기서만 동작을 했는데, 요번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이쪽도
양쪽이 모두 동작하는 형태로 해서 비동기 처리를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직접 실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자, 그렇다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관리가 됐는데, 결국은 데이터들은 로그 정보, 아까 실행을 시켜보니까 화면에 너무 많은 것들만 쫙 나오게 되네요.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이제 내가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추가 쭉 나오게 되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아까 우리 열었던 파이프라인 쓸 때 썼던 파일이죠. settings, 아이고 못하네요. settings, 아이고 파일이라는 요 파일에 보시면은 요 부분을 수정을 해주자는 것이죠. settings 파일 수정, 여기다가 로그 언더바 레벨 대문자 필요합니다 는 에러라는 문장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즉 로그 수준을 말해요. 로그 레벨에는 크리티컬 있고요, 에러 있고요, 워닝 있고, 디버그, 인포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금 제가 해당되는 세팅스 파일을 이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수정을 해서 에러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요, 설명을 드리기를 보면은 지금 우리는 에러를 지정해놨죠. 위에 순서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준이 있어서 에러 그러면요, 크리티컬하고 에러에 해당되는 것만 기록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워닝으로 지정하면 크리티컬, 에러, 워닝까지 보여주는 거고요. 디버그 하면 그 윗단계까지. 인포로 지정을 하면, 로그 수준을 인포로 지정하면 모든 로그가 표시되도록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에러로 지정을 해놨기, 세팅스에 에러로 지정했기 때문에 크리티컬 하거나 에러인 부분 이외의 로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즉 워닝스, 디버그, 인포에 대한 것은 화면에 출력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직접 이걸 수정을 해 보시면서 관리를 해 보시면은 로그 정보가 어떻게 출력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쉘 커맨드 상에서요. 자, 그리고 이렇게 로그를 쓰다 보면은 로그 파일로 관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로그 파일로 관리하는 방법이요. 즉 로그의 위치를 지정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문제는 교재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자, 스크래피 런 스파이더 실행을 합니다. article items.py라는 파일을 실행할 텐데요. -s 옵션 주시고 로그 파일 대문자입니다. 로그 파일을 wiki.log라고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요. wiki.log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내가 필요한 것들, 지정한 것들만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일어나게 되죠. 자, 어떤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저기 보니까 여기 디버그 다 빠졌죠? 세팅스에서 디버그 다 뺐으니까요. 네. 내가 출력 프린트하는 내용들만 전체적으로 출력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보면 에러는 나왔네요. 그쵸? 네, 에러에 대한 거,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떠한 설명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 관리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스크래피를 이용하면서 관리를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 보시고, 이 뒤에도 스크래피를 자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꼭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실습을 좀 드릴 텐데요. 과제 형태로요. 요번 장에서는 여지껏 썼던 내용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게 여러분들이 스크래피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뷰티풀 숲 설치하는 거나 이런 거랑 다르게 추가 프레임워크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프레임워크 환경을 그대로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래핑 환경을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저는 103페이지에 있는 예제는 실습을 안 보여드렸는데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제를 실습을 하고 실행 결과 코드하고 결과 화면들을 모두 캡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캡처 하셔가지고요, 이제 요거 좀 수정을 할까요? 소스 파일하고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파일을 실행하면 캡처 문서를 파워포인트 문서를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코드를 집어넣으실 수 있죠? 캡처 하셔가지고 코드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캡처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요, 윈도우 키 쉬프트 키보드의 S를 같이 누르시면, 윈도우 쉬프트 S 누르시면은 화면 캡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캡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코드 PPT에다가 컨트롤 V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붙여 넣으시고, 또 실행 화면도 캡처 컨트롤 쉬프트 S에서 캡처 하셔서 또 집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실행 환경, 여러분들 실제 스크래피 프로젝트 만든 거, 그 프로젝트 위치 폴더 화면 캡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디 나오도록요, 제가 보안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이디 나오게 실행 환경, 설치 환경, 프로젝트 위치 전부 캡처 하셔가지고 파워포인트 문서로 작성을 하나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로 제출합시다. 요거 zip 파일로 하지 마시고 PPT 또는 PPTX 파일이 되겠죠. PPT 또는 PPTX 파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과제 제출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간략하게, 교재에서도 간략하게, 이게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스크래피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크롤링을 할 때 필요한 부분만 딱 발췌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그겁니다. 진짜 필요한 만큼만, 너무 오버헤드가 가할 수 있는 정도는 빼고 빠르게 크롤링이 무엇인지, 크롤링을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 교재를 선택을 했는데, 이 교재에 나오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뭐 미디어 파일을 저장을 한다든지 하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들 말고도 이제 미디어 파일을 저장한다든지, 그리고 MySQL하고 연동을 해서 이제 MySQL 추가 설치가 필요하겠죠. MySQL에다가 여러분들이 스크래핑 크롤링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정리 다 됐죠? 자, 이번 주차도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 계속 관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